반갑습니다. 채설입니다. 믿고 걸러야 되는 사람들. 재미로 봐주시고요. 사주를 모르셔도 6위부터 1위까지. 1위는 정말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주를 보고 그냥 손절하셔도 됩니다. 정말 재밌을 거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는요,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남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일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분들한테는 뭐 하자, 같이 뭐 하자, 이런 강요 부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해? 이해력이 없거든요. 이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 상담, 예를 들어 동치미 같은 프로그램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걸 왜 봐? 뭐하러 저런 얘기를 해?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사주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이나 연인 관계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MBTI로는 T일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 공감을 못해요. 많이 다쳤어? 아파? 이런 사람에 대한 애정 부분이 없습니다. 휴머니즘, 사주에는 비견과 겁재가 없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고, 플러스로 나무에 목이 없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 구성이 이렇게 8글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주에 일단 나무가 없고 비견 겁재가 없다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냉혈한 확률이 좀 높고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일처리나 책임감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남한테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비견은 동료이고 겁재도 동료이긴 하지만 이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아예 없고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 인간의 휴머니즘이나 인간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이기적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6위로 해놓은 이유는 그래도 괜찮죠. 여기 뭐 편재도 있고 식신도 있고 불로 태어났거나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토이거나 금이거나 한쪽으로 좀 쏠려 있거나 이게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기운이 없는데도 2022년에서 25년까지 목기운이 들어왔잖아요.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을사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목기운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나무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좀 달라져요. 약간 변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하지만 지나가면은요, 또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공감대도 없어지고 인간에 대한 그런 휴머니즘이나 그런 부분에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약간 기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위. 이 사람들은 맨날 돈 생각뿐인 거예요. 머릿속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 어떻게든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시각이 다 돈밖에 안 보이거든요. 돈 버느라고 체력이 거의 엄청 고갈이 돼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돈거리는 거, 저 사람? 근데 이분은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눈치도 진짜 빠르고, 굉장히 가게에 지나가다가 가게에 장사하는 가게를 보면, 아, 이 가게는, 이 집은 이렇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안타까워합니다. 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 돈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텐데, 큰 사업가 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주가 신약하다 보면은 이게 정제와 편제를 나타내는 건데, 이 정제하고 편제는 재성이라고 해서 육친으로 하면 시어머니와 아내와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신약한 사주는요, 아버지하고 싸우고요, 아내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워요. 를 극하는 거니까. 이 재성이 사주에 좀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이분들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은 그런 DNA가 있고요. 물론 인수격이나 식신 상관격으로도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성이 일단 되어 있어야지 돈 창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신약한데 재성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랑 맞서지 말고요. 그냥 바짝 엎드려 사세요. 바짝 엎드려 사셔야 되고, 이 상대방 사주를 봤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 원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신약한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랑 싸우면은요, 몸이 다치고 아프고 인생이 굉장히 공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이 맨날 다 맞대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기안84 보시면은 자기 맘대로 해서 좀 순수하죠. 이 사람들은 순수해요. 주변 사람들은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뭘 시켜도 잘 안 해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말의 주장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다 맞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독불장군이죠.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세서 여자나 남자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꽁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비견과 겁재가 많이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요.
이게 천간에 있을 때하고 지지에 있을 때랑 좀 다르고 이게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견이 천간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물론 도풍장군이고 자기 말이 맞다곤 하지만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포기를 하고 협상을 합니다. 비견은요 딱 봤을 때 안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겁재가 여기에 섞여 있다라고 하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부분에서 올라가고 전투적으로 좀 바뀝니다. 질투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근데 이 비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뿌리가 있어요. 여기 밑에 지지가 있어요. 이게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있으면 겁재의 느낌으로 다시 바뀝니다. 겁재가 좀 많이 있거나 겁재격. 일단 겁재격들은 일단 이기적인 확률이 좀 높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죠. 왜냐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다 내 말이 맞잖아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배우자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많이 싸우겠죠. 그래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 자식이랑도 돈거래를 해요. 애가 어린데도 네가 이만큼 썼잖아. 네가 이거 쓰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래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럼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게 겁재예요. 이게 비견만 위에 있는지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다 나누는 사람인데 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겁재가 껴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구나 포기를 하세요. 아유 이렇게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3위 말만 하면은 남의 욕을 해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듣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영숙이 예를 들어서 영숙 엄마는 내가 영숙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TV를 틀면은 저 연예인 쟤는 왜 코가 왜 저래? 했나봐. 코를 왜 저렇게 했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정치인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문제야. 말만 하면 좀 빨리 좀 해. 뭐 고치려고 하는 사람. 나만 보면 지적하고. 근데 굉장히 잘해줘요. 해주고 자기 오지랖을 한다 그러죠. 눈물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불쌍한 거 못 보고 다 도와줘요. 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근데 말로 다 사람을 잃어버려요. 도와주고 욕먹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인데요. 상관격입니다.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식신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 식신은요 말이 좀 이쁘게 나가거든요. 근데 상관만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병으로 걸리거나 큰 병이 걸리거나 차라리 이런 만약에 여자나 남자랑 같이 사는 배우자면 외도를 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그 영숙이 엄마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야.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다못해 형제 자매 욕도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상관 많은 사람. 근데 여기에서 이 식신상관에서 정인과 편인은 좀 다릅니다. 정인은요 괜찮아요. 한번 걸러서 나오니까. 이게 또 합의돼서 상관격이 되면 더 심각한 거고요. 근데 이 편인은요 답이 없어요. 상관하고 편인하고 합의되어 있는 사주인데 이게 구성을 다 봐야 돼요. 위치에 따라서. 사기꾼이 많고 좀 모략꾼, 그래서 좀 많이 부정적으로 안 좋죠. 그리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는 상관하지 마.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상관질 한다 그러죠. 위에서. 그 상관이에요. 내 위에 있는 상관 있죠. 내가 데리면은 그 위에 부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님이 나한테 뭘 시키잖아요. 그게 상관이에요. 상관질. 이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안 아파요. 다 토해내니까, 다 발산을 해서 다 토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을 나가든 바람을 피든 아프든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상관이 많고 편인이 없으면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 좀 착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았어 내가 잘못했지 맞아 이렇게 깨달으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금방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건 있지만 지금 22년 23년이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인데 이게 상관 식신으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위. 2위는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좀 게으른 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나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을 해도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뭔가 답답하고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소통이 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왔는데 이 집터가 여기 풍수적으로 3년 동안 이 집터가 좋지 않으면 이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흉이 많으면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사를 가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 같아 얘기를 하고 10번 얘기를 하고 20번 얘기를 하고 30번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이래요. 마치 벽에다 대고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 2위입니다. 아주 이 사람은 듣는 척 하는 거고 듣는 중 마는 중 크게 반발도 하지 않아요.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살인자들을 보면 앞에 식신상간이 많거나 재성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다 티가 나거든요. 티가 나고 그 비경 겁재가 있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속을 몰라요. 사이코패스나 그런 사람들이 이 사주 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인과 편인이 과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인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인격이나 정인인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선비 쪽으로 나타내지만 이 편인격들은요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나 죽어요? 전쟁 나면 곧 정쟁이 날 것 같은데요?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꿈도 많이 꾸고요. 그래서 상담이 딱 들어왔을 때 정인 편인 인수가 과다다. 소통되는 게 식상 과다가 없다. 상담이 힘들겠구나. 근데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제극인 사주는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제극인 되는 사주들인데 그 사람이더라고요. 정인 편인이 엄청 많고 재성이 쬐까맣게 이렇게 남아있고 식신상관이 있으면 좋은데 식신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편인격인 거예요. 와, 큰일 났다. 그래서 공무원이셨는데 남자분 30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 뭐 선물 투자, 뭐 주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접고 이거를 전 재산을 걸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졌어요. 40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네, 그냥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편인이 좀 많으신 분은요, 개운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운법을 이렇게 하면은 좋아집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운이 안 좋아지죠?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벽이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또한 한계점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본인의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실제로 어떤 여성분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남편과의 그 사이도 안 좋고 뭐가 되게 인간관계도 안 좋고 그래요. 딸도 내가 고집이 너무 세서 딸이랑도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제가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너무 과다인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1위 그냥 손절하셔도 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되게 이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역술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여자를 봤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대체 왜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인터넷에 누구 사주라고 검색하면 뜨잖아요. 저는 딱 보고 헉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표정이 저랬구나 라고 완전히 알았어요. 답이 없어요. 극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혼을 3번인가 4번인가 했고 누두집까지 찍었거든요. 이 누두집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요. 겁재가 있는 거고 인성이 과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간이면은 사주를 제가 띄울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명리학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답이 없어요. 말을 하자면은 이 술집에 많이 있는 여자들 있죠. 술집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 여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일단은 사주에 물이 많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음흉한 거고 사주에 보면은
이렇게 밑에 물이 많은데 토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토가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게 그런 거잖아요. 아시죠? 여자들 그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 밤을 못 지새는 분들인데 이게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술을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인편인,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많으면 일단 잘해주고 막 잘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3위의 인기의 여자예요. 2위는요 인수가다가 정인편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특히 정인 남자 손님이 오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거야. 아 맞아 그래 듣는 거야. 반발하지 않아요. 식신상관처럼 들어줘. 계속 들어주고 맞아. 편인이 이제 또 이쁘게 앉아 있으면은 또 이렇게 좀 이 여자만의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잘 받아요. 정인 편인 있는 사람은 받기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명품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받아내요. 식신상관보다. 1위는요 이 여자입니다. 지금 겁재와 인수과다. 이거는 마담급이에요. 마담급. 이거를 운영할 정도의 그런 여자예요. 같이 누구랑 살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다 내가 이용하면서 다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사주로 이런 사람들 일단은 걸러요. 저는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도 가끔은 그렇게 부딪힐 때가 있을 때 저도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냥 재밌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편적인 거잖아요. 단편적인 이야기라서 이게 정말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인 편인이 있는데도 식신이랑 상관이 있고 이렇게 소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빠지는 거 있죠. 그런 게 있고 편재가 있으면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다 정제가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좀 정제만 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편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 이 정제만 딱 하나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너무 좀 자린고비이고 꼼꼼하고 자기 일이나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건 있지만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은 잘 될 운명이십니다.